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손을 안 흔드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창업 본점입니다. 네, 사업계에서 쪼개기 계속 하고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드디어 팀, PSST의 T 부분이 나왔습니다. 예, 팀 부분은 한국 말로는 이제 팀 구성이라고 쓰여 있고요. 영어로 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요 부분까지 오시면 좀 마음을 놓는 부분이 있으세요. 예, 놓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 팀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 어떻게 써야 될까요? 요 부분에 보통 이제 많이들 이제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정말 대표자나 팀원들이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그냥 쓰시는 했던 것들 중에서 있어요. 막 자랑하고 싶은 거. 네, 그러니까 마음을 것들, 좀 놓고 네, 좋은 것들을 이렇게 쓰시는 네, 분들이 네, 네, 있는데 여기는 그냥 경력 화려한 거 쓰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네. 사실 그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이라는 거는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실행 가능성이라는 거는 내가 제품 서비스를 만들고 그거를 고객한테 전달해주고 그리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제품 서비스와 연관된 그리고 제품을 전달하고 그 가치를 고객한테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다가는 나의 제품 서비스와 연관된 그 어떤 역량, 그렇죠. 어떤 경력 네. 이런 것들을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단순하게 어디 회사에서 뭐 일했다 뭐 이게 아니고 어디 회사에서 일했더라도 어떤 업무와 관련된 어떤 수행, 어떤 프로젝트 수행을 했다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이게 우리 사업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겠죠. 네.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네. 많이 쓰실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쵸. 자랑하고 싶은 거 다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아이템과 연결되는 역량을 생각해서 쓰셔야 돼요. 예, 실제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심사위원 입장에서 이제 딱 보자 그러면 그래 앞부분 다 좋았어.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게. 네, 그래서 그럼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거냐,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별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그냥 어떤 회사에서 기획 파트에서 뭐 몇 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냥 요 정도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회사에서 기획 파트에서 계속 일해왔기 때문에 이 아이템의 어떤 부분을 기획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렇죠. 쓰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라면은 내가 뭐 이런 사업이 뭐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AI를 이용해서 난 육아맘들의 어떤 심리 상담을 해주거나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걸 해주겠다 라면은 대표자나 팀원이 AI와 관련된 어떤 기술 역량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기존에 했던 경력 중에서 그런 것들을 해봤거나 프로젝트를 해봤거나 아니면 어머니들 그러니까 육아맘들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좀 해봤다든가, 그렇죠. 잘 알았던가, 잘 알거나, 예. 아니면 그런 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결국엔 고객들이죠. 고객들이 많이 모여 있는 어떤 커뮤니티를 내가 운영하고 있거나 연계하고 있거나,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장 우리가 지원금 주고 사업을 땅 했을 때 지금부터 누구 일할 사람 찾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인원들로 바로 시작할 수 있어.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파트예요. 네,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파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없다, 그러면 추가 인력 고용 계획에다가라도 써셔야 돼요. 꼭 필요한데 없다, 그러면 거기다라도 쓰셔야 됩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기획은 되게 잘했어. 근데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AI를 이용한 육아만 뭐 이거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개발자가 외주를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개발자가 내재화되어 있으면 정말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개발자 AI가 주로인데 개발자가 내재화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걸 불안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AI 개발자가 지금 현재는 없어. 난 기획자라서 기획은 끼깔나게 했는데 없어 라고 한다 그러면 추후에 추가 인력 고용 계획이나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라는 것들을 꼭 쓰셔야 돼요. 그렇죠. 예. 아니면 협력 업체로 내가 AI에 특화된 어떤
개발자, 개발 기업들을 네네네. 같이 협력업체로 갖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음.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생각은 이쪽에서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업 계획서를 봤을 때 개발자가 왜 어떤 아무데도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필요한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에 필요한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시고 그 나열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우리 사업 아이템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없지 않은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말이 거이죠. 꼭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이 구성에 꼭 있는지 맞나요? 그렇죠. 구성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라 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요거 팀 얘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했고 이제 사업 계획서 뜯어보기에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질문을 좀 할게요. 네. 이 전반적인 거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독성을 높여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네, 가독성 높은 문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요거는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정답을 말씀드릴 네. 수는 없죠. 예, 네. 보는 분들마다 조금 다를 수는 다르죠. 있거든요. 예, 예. 예,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가 양식으로 이렇게 보통 제공이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예. 그 안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도 그런지는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폰트라든가 글자 그렇죠. 크기라든가 예, 예. 이런 것들이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다 맞춥니다. 될 수 있으면. 만약에 그런 폰트라든가 이런 게 없다라면 기본 폰트를 그냥 사용을 합니다. 보통 맑은 고딕 같은 게 기본 폰트가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인 거 아니면 제공된 양식을 사용해서 보통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문서를 이제 내용을 쓰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서두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 줄 이내로 작성을 해요.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딱 그 내용만 봐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끔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부연 설명이 필요하면 부연 설명도 세 줄이 안 넘어가게끔 그렇게 작성을 해야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규칙을 정해놓고선 보통 작성을 하는 게 가독성을 높이는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그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문구라든가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저는 색을 댈 수 있으면 잘 안 씁니다. 색을 쓰는 건 좀 지양을 하는 편이고 굵기를 좀 두껍게 한다든가 아니면 밑줄을 긋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색을 쓰더라도 절대 2개 이상 색이 나오게끔은 하지 않죠. 네. 말씀하신 데에 덧붙여서 사실 이제 요런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실은 전국을 대상으로 굉장히 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안내가 됩니다. 안내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안내가 되거든요. 그걸 꼭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예, 그거 양식에 웬만하면 맞추세요. 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본문 5페이지 내로 작성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5페이지 내로 작성하세요. 이제 개요 빼고 5페이지 내로 작성을 하시고 뭐 나는 10페이지, 12페이지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시고 파란색 안내 문구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검정색 글씨로만 작성하세요. 네, 근데 여기서 안내가 안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해도 되죠.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게 내용을 치시다 보면 이게 고딕체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고딕체예요. 혹은 대표체, 맑은 고딕체로 나와 있네요. 맑은 고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맑은 고딕으로 그냥 하세요. 예.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는 대로 좀 하시는 게 편합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대규모로 했을 때는 그런 양식들을 좀 지켜주시는 게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독성을 높이는데도 그게 도움이 되죠. 네. 예. 물론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하다 보면 장수가 막 늘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여기서 제시한 그 페이지 내외니까는 뭐 조금 벗어나도 상관은 없어요. 하죠. 예. 근데 물론 그렇기는 해요. 이게 그 평가 점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평가 그 표상에 어떤 점수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양식을 지켜주는 게 좀 더 이제 뭐라고 하나요? 그 평가자가 보기에 좀 더 이제 가독성이 높아요. 가독성도 예. 좋고 예. 예의가 바르다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 근데 웬만하면 진짜 네. 다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일부러 따로 안내를 하는 거는 안내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 벗어나면 굉장히 좀 공공기관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데 약간 짜증이 납니다. 네, 약간 짜증이 납니다. 내 일부러 안내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주는 거야? 약간 이럽니다. 네, 약간 아무튼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가독성의 얘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저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저는 가독성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뭐냐면 보여줄 것과 보여주지 않을 것을 구별해 주는 거.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독성이 높다라는 것들은 보여줘야 되는 것들은 확 보여주게끔 하고, 그리고 뒤에 보여줘도 될 것은 뒤에 보여줄 수 있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막 썼어요.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좀 강조해야 될 거, 이건 보세요! 라고 이제 강조해야 될 거는 굵은 글씨로 한다던가 밑줄을 한다던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줄로 먼저 요약해서 먼저 보여준다던가, 그리고 난 다음에 후에 봐도 돼요 라는 것들은 일반적인 글씨체로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건 이거거든요. 가독성이 높다는 건 먼저 볼 것과 뒤에 볼 것을 구별을 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 친절하게 표현해 주는 것, 이게 가독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개조식으로 쓰십시오. 개조식으로 쓰십시오. 서술형은 보기가 힘듭니다. 그것도 이게 딱 눈에 안 띄잖아요. 먼저 뭘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서술형을 쭉 쓰다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도식화해라, 그다음에 표로 만들어라, 그다음에 그림. 그래서 다 글로 쓰지 마시고 적절하게 표 도식화하는 거, 그다음에 그림, 잘 섞어줘야죠. 사진, 뭐 이런 거,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보기 편하게끔 해달라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 외에 그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좀 있나요? 요거는 뭐 처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엔 개연성이거든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걸 풀기 위한 솔루션,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시장이라든가 시장 규모라든가 우리 팀 나를 포함한 팀원의 역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잘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잘 그 생각을 하시면서 작성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이제 고객의 문제를 딱 찾아내고 그리고 그걸 풀기 위한 어떤 솔루션들을 찾아내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뭔가 있어요. 역량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역량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막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업계획서에 다 쓰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 고객의 문제, 뭐 그런 것들하고 하나씩 매칭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루션에 맞는 하나의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좀 표현이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내가 그 AI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그 유감함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주고 싶어. 네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심리 같은 것도 상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유감함 대신에 아이들과 뭐 놀아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보여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다 사업계획서에 녹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제품 서비스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 내용만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AI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뭐 서비스는 많겠죠. AI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유감함의 심리 상담을 할 수도 있고, AI를 기반으로 뭐 간단하게 뭐 노동할 수 있는 걸 만들 수도 있고, 막 이런데 우리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에서 개발하는 여러 가지 제품하고 서비스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그래서 아이템 개념으로 쓰시고 기업 개념으로 쓰시지 마셔라. 뭐 맞습니다. 이런 거 맞을까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정리 잘했죠? 정리 잘하셨습니다. 네네네. 요렇게. 그래서 가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제프가 얘기하는 게. 왜냐면 앞부분을 쭉 잘 쓰시다가 뒤에서 갑자기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예요. 이만큼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 이제 사업계획서에서 심사위원들 뭐 하자라는 거지? 라고 생각이 고개를 약간 하는 순간 약간씩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약간 삐뚤게 하면서 이게 뭔 얘기지? 라고 하게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뭐 AI 뭐 할 거예요 쭉 나오다가 갑자기 뒤에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한대. 막
뭐지?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중하시는 네. 게 아이템으로 하나에 집중하셔라. 한 아이템별로 쓰셔라. 네. 만약에 정 쓰시겠다.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뭐 어떤 사업의 확장성 개념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럼 뒤에 차라리 스케일업에. 네, 스케일업의 어떤 한 부분만 활용을 해서 네네. 간단하게 그냥 작성을 하시는 게 낫고 스케일업에 우리가 네. 이 아이템을 성공하면 하면 이렇게 확장이 된다. 이후에는 다른 아이템, AI를 기반으로 한 다른 아이템으로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떠한 네. 것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네네. 되는데 사실 서류에서는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네. 나중에 이제 그 서류를 통과하고 나서 발표 평가를 할 때 나의 사업 확장성이 이거에 있다라고 어펜딕스로 뒤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보여주는 게 그럴 수도 있죠. 날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예, 또 다른 주의사항 없을까요? 그러게요. 이 정도면은 다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다 얘기가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선은 지금 이게 생각나는 것들은 다 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많은 분량이에요. 저희가 강의 나갈 때도 되게 많이 사실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이제 분량이거든요. 이게 파트예요. 근데 이제 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한번 뜯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끝은 갑작스럽게 마무리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창업본점이었습니다. 안녕.